보수주의 그럼요, 그럼요. 예,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민의원님. 네, 네. 앉으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먼 길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잘 오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애쓰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요 앉으시죠. 우리 다 앉으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아시안들은 잘 안 돌아가십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잘 안 돌아가십니다. 제 성을 좀 이렇게 믿고. 네. 그리고 그 누구는 또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겠습니다. 제가 바로 다시 하세요. 그러면 다시 하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바로 애국 이어서 미국 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By the dawn's early light was the proudly we hailed at the twilight's last gleaming, whose cross and watched for so grandly streaming, and the market splendor, the palms came on through the night, that our flag was still there. Oh, say does that star-spangled banner yet wave o'er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 예정
예정된 날, 예정된 시간, 복된 장소에서 한국에서 특별히 조국의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는가를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귀한 우리 민 의원님 그 일행들과 함께 필라델피아 비록 이역만리 몸을 담고 있지만은 늘 조국을 위해서 애국에 조가는 귀한 지도자들이 자리를 같이하여 오늘 귀한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에 국기의 예전을 마치고 모든 간담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행사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귀한 동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모두어지고 조국의 이 풍전등화 같은 어려운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통해서 세우셨사오니 해결하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지혜가 모아지고 마음이 모아지고 뜻이 모아지고 힘이 모아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보하게 하시고 1776년 미국 독립에 미국의 건국의 귀한 뜻을 새겨 귀한 위원회가 설립된 최근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조국도 다시 재건하고 새로 세워져가는 귀한 아버지 위원회가 조직되어 이 귀한 틀을 마련해 갈 수 있는 뜻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버지여 발족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여호와의 장중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한국에서 우한 코로나의 그 어려움을 헤치고 미국까지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된 우리 민경욱 의원님, 필라델피아 한인사회를 대표해서 제가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 함께 수행하시는 여러분들도 고마운 뜻을 전하여 드립니다. 또 함께 하신 우리 필라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이상한 그 질병이 우리들을 많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민규 의원도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 오셨고 또 여러 가지의 국내 사정을 우리에게 들려주러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고국을 바라볼 때에 많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리는 기도하고 서로가 카톡으로 격려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민경호 의원이 한국에서 나 홀로 외치고 있는 소리가 정말 광야에서 메아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외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메아리를 들을 수 없는 그 목소리는 세계를 울려 퍼지고 파장이 커져서 아마 세계를 뒤집을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한 코로나라는 어떤 역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거의 다 그러기 상태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도한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위대한 세계적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하고 머리가 비상한지 다 세계를 주물러 나가는 걸 보면 정말 감탄할 노릇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이 또 UAE와 또 결성을 하고 또 이제 하게 된다.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서로 친화하라. 이란을 압박하는 그 수단을 정말 보고 놀랐습니다. 또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변을 전부 다 포위하고 있는데 오직 바보 같은 우리나라 그분이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상에 홍수알이라는 우리 권투 선수의 유튜브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70년에 유영수 여사가
문세광이라는 사람의 총에 맞아가지고 자기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나는 문씨하고는 안 맞아. 이런 얘기를 해서 아주 통쾌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세웠지만 떠날 때도 민주적 가치로 떠났습니다. 네. 민주주의를 세우고 떠날 때도 백성들이 나를 원하지 않으면 나는 간다 하고 자리에 물러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계속 소리를 쳐도 이 사람은 소죽은 귀신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까지 삶은 소대가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닉네임이 딱 떨어지는 그런 우리 이런 자리에 한 번에 모여서 이렇게 웃고 즐기는 가운데 이런 좋은 얘기를 서로 덕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가 길어지면 우리 민원 의원에게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당제 집회를 마치시고 이렇게 강행군 하신 우리 민 의원님께 우리 회장님이 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호황도 이것은 필라델피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필라델피아에 상징하는 자유의 종입니다. 끼어졌는 부분은 바로 전쟁 속에서 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기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경호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소리가 좋습니다. 잠깐 뭐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KBS에서 정치부 사회부 기자를 하셨고 그리고 메인 뉴스 앵커도 하셨고 워싱턴 특파원을 하시고 예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인천 연수구에서 20대 국회의원이 되셨고 또한 그 아주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발음이 역대 어떤 아나운서보다도 발음이 정확했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자유한국당에서 또한 국회의원도 하시면서 대변인 역할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정말 원래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 잠깐 나와서 말씀하실 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의원님 아유, 말씀하실 때 마이크 없으니까 톤을 조금 높이 알겠습니다. 예, 제가 빌라를 방문하신 기념으로 조그마한 선물인데 개인적이지만은 그래도 어디 다녀가 한국을 가시면은 아 이거 빌라에서 주는 것이다.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큰 선물은 아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여기 좀 봐주세요. 예. 네. 이리 오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워싱턴에서 사진 기념 촬영 다 나와서 기념 촬영.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진은 찍으세요. 이게 가서는 그럼요. 이렇게 오케이. 자, 예, 보내드릴게요. 이리 오세요. 같이 찍으세요. 예. 그러면 또 들어가. 그럼 이쪽으로 그런데 거의 키가 적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태영께서는 꼭 포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 뵈려고 제가 워싱턴까지 18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고 거기서부터 피츠버그까지 5시간 또 여기까지 오는데 한 5시간쯤 걸린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한 33시간쯤 걸린 것 같습니다. 아니네요. 28시간 이렇게 걸렸는데 일단 저와 함께 같이 온 여기 분들 소개를 좀 올릴까 합니다. 먼저 저를 촬영까지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애니 첸 회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만 듣던 애니 첸 회장님, 이 모든 우리들의 활동에
후원자가 되십니다.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옛날에 독립운동을 할 때 이런 분들이 계셔서 독립군들이 이제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정도입니다. 예,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 최원목 교수님이십니다. 네, 예, 여러분, 예, 여기서 법대를 졸업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같이 합격하시고 지금은 이화여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정교모라고 잘 아실 겁니다. 정의를 위한 교수 모임 6,030명쯤 300명인가요? 6,300명. 네, 6,300명의 교수님이 계시는 큰 단체입니다. 근데 그 단체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이시고 이번 그 4.15 부정선거를 우리가 파헤치는데 정말로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음에 저쪽에 Please stand up and be recognized, please. 여기 Brand New Sham이라고 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저기 예비역 You may sit down, please. 예비역 그 해군 대령이시고 변호사로도 활동하시고요. 일본 중심으로 저널리스트로서도 지고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많은 이제 조사 활동도 하시고 숨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옆은 무려 10시간 동안 운전도 해주시고 저의 모든 것을 이렇게 통역도 해주시고 계시는 헨리 송. 예, 저 뒤에는 이현승 씨, 예, 일어나서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신분이 밝혀져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얼마나 잘 새겼습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데 그 아버님과 함께 또 가족과 함께 이쪽 그 자유를 찾은 북한 탈북 주민 출신이십니다. 네. 역대 황장엽 씨 이후에 우리 이제 탈북 인사 가운데 이 지위로 생각하면은 두 번째. 근데 뭐 제일 높은 분의 탈북인이 되겠습니다. 그분의 자제분이십니다. 예, 낙선자일 수 있습니다. 낙선자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맥락에서 보면 이거는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KBS 9시 뉴스 앵커 청와대 대변인 다음에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21대 선거에 이제 출마를 했는데 저는 떨어지기가 정말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예, 힘든 사람이었는데 이번 선거 기간에 공천 때부터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공천에서 2번 떨어지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천에서 제일 처음에 컷오프 당하는 그런 이제 수모를 겪었는데 간신히 다시 이제 공천이 돼서 경선에서 이기고 이제 출마를 하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저 반대 정파에 의해서 공천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믿기가 힘들었는데 그 공천의 우여곡절 끝에 공천이 돼서 이제 그 선거 운동을 하고 투표를 거쳤는데 이 출구 조사라는 거 아시죠? 6시가 되면은 이렇게 다들 선거했을 때 누가 이기는가를 이제 예측 조사를 하는 건데 그때도 저는 이기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어머님 붙잡고 또 아들 붙잡고 이렇게 즐거워했던 행복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마하는 지역에 저 말고 민주당 의원이 있었고 다음에 여러분 정의당 대표가 있었습니다. 이정미라고. 그 사람까지 3명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10번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 10번의 여론조사에서도 한 번도 제가 1등을 빼앗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지역에서는 제가 이제 당선되는 것이 당연한
이제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제가 공천에서 탈락했을 때 2주일 동안 정치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주일 동안 다른 후보들은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할 때 저는 할 일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이제 새벽 기도를 갔는데, 새벽 기도를 가면서 제가 기도한 게 뭐냐? 저는 공천이 다시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잘 이번에 당선이 되게 해주시고, 당선이 된 이후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당선 이후에 대한민국에 불어닥칠 정치적인 기적, 정치적인 바람, 혁명이 있을 텐데, 그때 제가 그 기적의 한 귀퉁이에서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는 그때 뭐였냐면, 당선은 당연히 될 거니까 그때 뭐 대통령 감으로 대통령 후보로 각광을 받던 황교안 대표,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고 이 한국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변혁을 이끌 때 저도 거기서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 제가 느끼게 된 건데, 이 조물주 하나님의 뜻은 더욱 크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 결과적으로 저는 낙선이 됐고요. 낙선이 됐는데, 낙선이 돼서 쓰임이 없을 줄 알았더니 사실은 낙선된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공천을 받지 못했다면은 저는 이번 선거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 선거에 출마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야기할 게 없었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부정선거를 뚫고 제가 당선이 됐다면 제가 할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오만해졌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당선됐고 이 떨어진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 바보 같은 사람들 말고 나는 똑똑하니까 저 부정선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딱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습니다. 이봉규 박사가 떨어져 줘서 고맙다, 민경욱이 떨어져 줘서 고맙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이 모두 맞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선이 돼서 제가 쓰임을 받을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떨어졌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 그런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 지역구에 정말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그 사전 선거가 관내 사전 투표가 있고 관외 사전 투표가 있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걸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근데 제가 이번 선거에서 받은 관내 사전 투표와 관외 사전 투표의 비율을 보니까 100대 39. 그거는 뭐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예, 제가 관내 투표에서는 100을 얻었고 관외 투표에서는 39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0.39라는 숫자를 제가 갖게 되죠. 그거는 뭐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 옆에 있는 민주당 후보 정일영 씨가 관내 사전투표에서 100, 관외 사전투표에서 39 해서 저랑 똑같이 얻었습니다. 그 비율을.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하지요. 아주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이정미 후보는 어떻게 됐느냐? 이정미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가 100, 관외 사전투표가 39 해서 3명이 얻은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의 비율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상하죠. 이상한 게 보통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 현상을 갖고, 저희 지역구에서 있는 상황을 갖고 박영하 교수라고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물리학자, 또 박성현 교수님, 한림원 원장도 하신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그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박영하 교수께서는 이렇게 저 같은 현상이 나오기 위해서는 1000개의 동전을 던지는 겁니다. 하늘에. 그런데 딱 떨어진 걸 보니까 모두 앞면이에요. 1000개가. 그럴 확률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 100년 동안 던지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웬걸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던져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제 지역구에서 일어났고요. 또 박성현 교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0.39, 0.39, 0.39 셋이 그런 확률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 통계를 이렇게 만지셨다 그러면은 맞는 거고, 그거 이외에 그게 아니라면 이건 조작된 것이다. 하나님이 만지신 거라면은 0.39, 0.39, 0.39가 한 지역구에서 수십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우연하게 그게 이렇게 똑같이 맞았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그러면 믿을 거고, 안 그렇다면은 이거는 조작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제 지역구에 떨어진 것입니다. 다른 데는 두 명이 같은 그런 확률은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3명이 똑같은 그런 현상은 제 지역구에만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가 천둥을 맞고 벼락을 맞았어도 자기가 뭘 맞았는지 알지 못한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 지역구에 나타난 상황을 선거가 끝난 다음 날 알고 나서 이건 분명히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많은 후보들이 자기의 표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긴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같이 싸워달라는 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비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이 현상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번 부정선거의 양상은 매우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최첨단 디지털 범죄인 것입니다. 범죄인데 이것이 옛날처럼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한 대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그런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IT 기술, 통계 이런 것을 모두 합친 그런 부정선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선거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저랑 동참하지는 않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23년 동안 KBS의 특종 기자로 활동을 하고, 그걸 뭐 영어로는 investigative reporter라고 그러죠. 탐사 보도 기자를 하면서 대한민국 방송 대상도 받고, 다음에 특종상, 이달의 기자상도 받은 그런 이제 기자 출신입니다. 제가 방송 기자가 된 지 단 4년 만에 한국 방송 대상 보도 기자상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취재한 게 뭐냐 하면은 이 통계와 분포를 활용한 입찰 담합입니다. 입찰 담합에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런 수법을 제가 취재를 해서 방송 대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뱅킹을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의 비리를 취재를 했는데, 범죄를 취재했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와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취재를 해달라.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돈을 1000만 원을 이분한테 붙였는데 이분한테 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갔다. 이 사람을 받질 못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 컴퓨터로 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아유 시끄럽다. 나 시간이 없으니까 가라. 다음에 또 왔어요. 취재해달라고. 뭐냐 그랬더니 그때 그거 다시 한번 취재해달래요. 아니 그런 일은 없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쪽으로 돈을 보냈는데 컴퓨터로 했는데 왜 이게 이쪽으로 가느냐. 그런 일은 없다 그랬더니 또 와서 막 그래요. 막 밥 먹는 데 와서 또 그러고. 그래서 제가 화를 내면서 그랬습니다. 자꾸 귀찮게 하지 말고 당신네한테 직접 내 눈앞에서 보여달라.
이쪽으로 돈을 주는데 그 돈이 이쪽으로 가는 걸 내 눈앞에서 보여주면 내가 2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잠깐 있으라고 그러더니 다음날 절 불러요. 제 눈앞에서 돈을 이쪽으로 보냈는데 그게 돈이 이쪽으로 가는 것을 입증해서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터넷 뱅킹의 범죄입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아, 컴퓨터는 별짓을 다 하는구나. 해커들은 못하는 일이 없구나. 다음에 이 컴퓨터 랜선은 해커들의 놀이터구나. 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 두 가지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리 알고 있는 저를 점지해서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을 떨어지게 해서 그 천둥을 쳐서 똑같이 세 명의 사전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의 비율이 똑같은 그런 현상을 제 지역구에다가 던져주셔서 이번 부정선거를 밝히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아무리 사명을 받았다고 해도 제가 혼자서 이 싸움을 하려고 하면 지금 제가 이 2억 마일리 미국까지 날아올 수 있었을까요? 저 혼자 외치는 광야의 외침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예, 그랜 뉴첸 이런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이번 부정선거 아직도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부정선거의 실태와 실상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혼자 떠든 거예요. 저는 혼자 부르짖었어요.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후보자들의 불이익으로 돌아갔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은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들의 참정권이 왜곡됐습니다. 그들이 표를 준 사람대로 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 표를 누군가는 훔쳐갔습니다. 자, 그런 현상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월터 미베인 교수, 미시간 대학교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부정선거를 20년 넘게 이렇게 조사해 오신 그 월터 미베인 교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이번 대한민국의 선거는 자신이 지금까지 연구해온 많은 부정선거의 톱 10% 그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 증거가 분명한 그런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훌륭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양심 세력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분, 여기 최원목 교수님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냐? 서울대 법대 졸업하고, 예, 서울대 법대 졸업해서 고시를 2개나 합격하고, 예, 미국도 영어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여기 와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예, 외교 생활도 하시고, 다음에 지금 가르치시고 이런 분들, 다음에 교수님 6,300명 이런 분들이 같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또 워싱턴에서까지 사람들이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이 모이셔서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까? 이것이 다 산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인 것에 만족해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벌판에 나와서 이 대중 집회 광장에 나와서 외쳤습니다. 이번 선거는 잘못됐다. 분노하라. 조직하라. 소리치라. 이거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큰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정권이 침해됐습니다. 우리들의 표가 왜곡됐습니다. 우리들이 지난 1950년 이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6.25 전쟁은 공산주의와의 싸움, 북한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6.25 전쟁에서 우리가 졌더라도 저는 살아있을 수 있어요. 제 생명은 살아있을 수 있지만 저는 민주주의 하에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낙동강 전선까지 우리가 밀쳐서 후퇴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인천에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살려냈습니다. 그게 지난 195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그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난 연수구 을 출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낙동강 전선까지 물러난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저의 지금 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구스범프. 예, 정말 그 정도입니다. 이런 다 소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대한민국이 이 선거제도로, 선거의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던 때가 또 있었죠. 1960년입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거기에 저항하는 4.19 혁명이 있었습니다. 4.19 혁명 정신, 저항 정신, 불의가 법이 될 때 국민의 저항은 의무가 된다라는 4.19 저항 정신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됐습니다. 4.19 저항 정신을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4.19 다음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던 해가 1960년입니다. 자, 지금 60년 이후, 지금 2020년인데 1960년이 바로 경자년이었습니다. 이번에 60년 만에 지금 온 올해가 경자년입니다. 제 이름이 뭐예요? 경욱이에요. 그 경자가 한문이 똑같은 경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게 하늘이 저에게 준 의무와 사명과 소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혼자 그날 선거가 있은 다음에 이 선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을 때, 제가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여기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와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여기서 누구를 만났는지, 이게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까? 페이스북에.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만남들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는 이런 소명이 주어졌고, 이번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이번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그 주범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제가 받고 여러분과 함께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노하라. 분노는 큰 힘이다. 분노하라. 잃어버린 참정권을 찾기 위해서 분노하라. 두 번째, 조직하라. 당신들의 혼자의 힘으로는 될 수 없으니 2명, 3명, 4명이 모여서 함께 싸우자. 세 번째, 소리치라. 당신이 혼자 얘기하면 소용이 없다. 나와서 소리를 쳐라. 오늘 소리치지 못하면은 내일은 웅성웅성거리면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다음 날에는 혼잣말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다음에는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안 되면 소리치는 법을 몰라서 다음번에는 꿈을 꿀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현실적으로는 당신들이 소리치는 법을 영원히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 오늘 분노한 채로 소리쳐라. 사람들에게 얘기하라. 이번 선거는 잘못됐다는 것을 온 세계에다가 이야기하라고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역만리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얼을 빛내고 있고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현재를 지내고 있는 여러분
우리 교포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인, 유대인들보다도 더 훌륭하다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숨쉬고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이 불의가 없어지고 우리가 제2의 6.25를 맞아서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쓰임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떠나 우리가 있는 곳을 떠나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한 길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 멀리 오느라고 저 힘도 들었는데 마이크도 없어서 아랫배에 힘 주고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배도 고프고 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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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우! 감사합니다. 예. 민경우! 예, 예. 감사합니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 의무다. 굉장히 참 좋은 말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불의를 보고 저항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죠. 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뭐 처친인가 그 분이 했던 얘기인데 대통령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가 저도 88년 9월에 초짜 기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글과 한문을 혼용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람 이름을 쓰면은 가로 열고 반드시 한문을 썼습니다. 근데 저희 한글은 굉장히 우수한 글이지만 그 한글과 한문이 혼용이 될 때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한문 교육을 받지 않으니까 자기 이름의 뜻조차 모르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 잘 속는다는 겁니다. 쉽게.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속지 않으려면 그러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은 언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한문 교육이 부재하면서 이렇게 엉터리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국민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다행히 참 우리 민원을 비롯한 여러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다음 또 대선 때는 좋은 훌륭한 대통령을 뽑고 다시 보수가 이 정권을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 또한 우리 멀리서나마 우리 민 의원님을 많이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 답변 뭐 이런 시간을 잠깐 가질 걸 그래서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인데 지금 그냥 이렇게 예. 원래 순서는 식사기도 하게 돼 있는데 좀 아쉬우니까 우리가 손을 들고 좀 질문을 몇 가지 좀 받아보겠습니다. 민원 잠깐 모셔서. 미주에 언제 오시고 어떻게 활동하셨고 밝힐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소득이 있으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예, 좋은 질문입니다. 소득은 제가 여기 온 것 자체가 소득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를 만약에 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은 좋아하겠습니까?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우리의 힘이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애국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되는 거죠. 여기 오는데 공항에서 갑자기 제 패스포드를 달라고 그래서 제 거를 먼저 한번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딱지를 붙이더니 제가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다시 오더니 이걸 달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를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얘기가 뭐 비자에 뭐가 잘못됐다, 잘못 찍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제 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뭐 잘못됐다고 어떻게 알고 그거를 무슨 컴퓨터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출국을 했습니다. 사실 출국하기 전까지도 조마조마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들어가면은 핍박이 시작됩니다. 뭐냐면은 일단 코로나 때문에 2주일 동안 잡아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슨 일, 경찰에서 이제 저를 부르는 일들이 있고 사실 패스트 트랙 때문에 재판도 받고 그래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온 것 자체가 이제 소득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는 워싱턴에서 잠깐 일정이 있었고,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CPEC이라는 미국 보수협회에 있는 그 컨퍼런스에 VIP 자격으로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 참석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온 고든 창, 댄 스나이더, 다음에 여기 계시는 우리 그 뉴셴, 다음에 맥팔랜드, 또 여기 계시는 우리 교수님 해서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1시간 약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양상과 다음에 이제 우방국인 미국의 이제 지원 가능성, 도움의 가능성, 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인터뷰를 한 겁니다. 아니, 제가 KBS 9시 뉴스 앵커하고 기자하고 여기 워싱턴 특파원하고 그걸로 저는 방송 생활은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와가지고 그분들을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 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한 말씀이 중요하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편집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께도 이제 소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계시는 유명 유튜버, 그다음에 우파 유튜버, 애국 유튜버들을 통해서 같은 시간에 배포가 되고 방송이 되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방송을 보고 희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달려온 곳이 이곳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저의 중요한 일정들은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뭐 밝힐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사실은 이제 일요일 날 이제 바로 가려고 했습니다만 하루 이틀 늦춰서 제가 그 동포 간담회가 제가 오는 날 준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연착을 했죠. 연발하고 연착을 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뵀는데 그분들과의 간담회 같은 것도 좀 그렇게 갖고 그런 시간을 보낼 생각입니다. 예, 선생님. 국제조사단 파견을 위해서 사실은 제가 이쪽에 왔습니다. 그 힘을 좀 빌기 위해서 국제조사단이 파견됐으면 좋겠다. 지금 한국의 사법부의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 의혹을 다루는 태도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우리의 역사를 통틀어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가 좀 잘못됐다, 재검표를 하자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 가장 길게 재검표까지 걸린 시간 중에 가장 길게 걸린 시간이 118일입니다. 근데 제 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150일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기록이 깨지고도 한참 깨졌습니다. 이게 그런데 6개월 안에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30일 안에 다 끝나야 됩니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로 까서 다른 것은 1, 2, 3심을 다 3번의 재판이 있으면 3번 재판을 열어서 억울한 점이 없도록 하는 건데, 이 선거만큼은 대법원 단심제로 합니다. 그것은 속히 결정을 내리라는 겁니다. 속히. 4년 동안 국회의원의 임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1심, 2심, 3심에서 시간을 길게 끌다가 4년 뒤에 아유 민경욱 사실은 당신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4년 임기가 다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재빨리, 선거는 재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 단심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계속 끌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했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번에 재검표를 할 수 있다라는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25명, 저를 포함한 25명의 후보자에 대한 재검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최첨단 범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러니까 QR 코드도 있고 뭐 교묘하게 표를 섞기도 했고
다음에 다른 데서 인쇄를 해서 집어넣기도 했고, 다음에 뭐 유령표도 있고, 이런 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법이 동원이 돼야 돼요. 최첨단 디지털 범죄를 밝히기 위한 최첨단 포렌식이 있어야 됩니다. 범죄를 밝히기 위한 그런 기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갖다 놓고선 한 장, 두 장, 세 장 한번 세 보고선 이거 맞는데? 그러고서 지나간다면, 지난 5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몰래 갖다 놓은 표를 그냥 다시 한번 세해서 이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효과밖에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곳에서 국제감시단이 와야 된다. 국제감시단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다.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고 있다. 국제 눈이 시선이 쏠려 있다는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민은 먼 길 오셔서 만나뵙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찍 여기에 오시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때가 바로 이때인 줄 압니다. 근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미 국제조사단 파견을 위해서 오셨다고 크게 하는데, 말씀하세요. 네, 저는 무엇이 좀 약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크게 말씀드릴게요. 할게요. 귀에 앞에. 질문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예, 제가 네. 알아서 드릴게요. 예. 질문은 잘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저도 목소리 키우면 더 클 수 있는데, 이제 물론 의원님께서 국제조사단 파견을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방안과 방도를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루트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공화당의 매우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강한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 보냈더니만 트럼프 대통령 리퍼블칸 프레지던시 honor 플레이크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런데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경욱 의원님을 지금 보좌해서 미국에서 활동을 펼치는 애니 첸하고 그랜트 코너 그랜트 두 분에게 간단하게 저 사람의 의견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Really delighted to be here. I'm fortunate to be in a room with so many patriotic Americans. 네, 먼저 이 자리에 온 것을 되게 반갑게 생각하며 이렇게 많은 애국자들과 같이 있는 걸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And regarding your question, sir, as to why is it important that Mr. Min and Ms. Chen are here, I'll offer a few ideas.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irst thing is that what happened in Korea on April 15th is serious, and it's bad enough by itself. 그래서 4.15 부정선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But also it is part of a larger long-term effort, as I see it, by the Moon administration, but starting before that with very extreme leftist Koreans. 그리고 더 크게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문재인 정권 큰 역할이지만 그 전부터 시작한 그 좌파 세력이 시작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And I see it as an effort to turn Korea into a totalitarian state, aligned with or joined with North Korea and aligned with China, and no longer aligned with the United States. 그래서 이 움직임은 그 대한민국을 독재 정권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그 이제 북한이랑 같이 북한 그리고 중국이랑 같이 그 같은 편에 되는 그런 그 움직임이라 볼 수 있고, 미국이랑 대한민국 이제 사이를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그 활동이라고 봅니다. So the election is one step towards that objective of Moon and his associates, as I see it.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문재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And this is serious enough if you're a Korean who just wants to be free and to have the freedom to choose your government and really to have freedom.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대한민국 시민이 볼 때도 아주 심각한 자유를 원하는 대한민국 시민 볼 때도 아주 심각한 문제죠. And if you're an American, that the risk, another risk is that you lose the alliance with Korea, and you have to leave the Korean Peninsula, and Korea is now joined with North Korea. It's communist leaning, and it's very close to China. So from an American perspective, this is a very, very serious thing.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이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깨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 중국 쪽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죠. But if you're an American or you're part of the American government, you have a lot of things to think about, and you don't always think about Korea or what goes on in Korea. And there's a tendency to assume that because America has had a strong relationship with Korea, and because most of us, we know Koreans like you people, and we think, well, we're solid,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그리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뭐 한국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나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뭐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고 또 대부분 한국 분들은 여러분들 같이 아주 좋은 분들이 이렇게 이런 한국에 사는 걸 이제 인식이 있죠. So what is important is to educate Americans, to educate people in the U.S. government as to what has happened in Korea and what is happening, and to create this awareness, this understanding, so that we can do something about it. And that is the importance of Mr. Min and Annie Chen coming here, is to help educate and highlight what has happened and really to cast a spotlight on it so that Americans understand. And that is the importance, because if they don't do that, it's not likely to happen at all. So this is how significant this is.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에 온 워싱턴에 온 이유는 많은 미국 시민들을 교육시키고 알려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So that's a few ideas. But once again, I just appreciate the opportunity to be here. Thank you very much.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번 중국의 개입이 게다가 의심되고 있고 의심보다도 이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좌파 이제 학생 운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청와대에 앉아 있는 극렬 좌파들은 우리나라를 미국의 동맹으로부터 떼서 북한과 중국에 갖다 바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은 큰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그걸 알질 못합니다. 예, 그냥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같이 한미 동맹은 굳건하고 한국은 원래 좋은 나라로 지금 거기에 남아 있다. 여전히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미국 사람들한테 계속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해야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애니천 회장님과 제가 와서 이게 대한민국에서 여기까지 건너와서 미국인들을 만나고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한국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랜 뉴셴 대령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혹시 선거의 실태를 알려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애국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세 가지의 의혹이 있을 겁니다. 세 가지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부정선거야? 이게 하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아니 수개표를 했잖아. 수개표를 했는데 무슨 소리야? 세 번째, 아니 컴퓨터가 세했잖아. 2번이나 그랬는데 무슨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그래. 이런 이제 마음속에 의문이 있고 정말로 부정선거가 맞아? 이렇게 얘기할 거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답할 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부정선거야? 바로 지금이니까 가능한 게 이번 부정선거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이고 이 컴퓨터 잘하고 다음에 이 뭐 무선 통신망 잘 돼 있고 그런 거 아시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정보 고속도로가 많이 깔려 있는 곳이에요. 이쪽에서는 다 미국에서는 한 군데에서 개표를 다 하지만 한국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서버에서 이렇게 장난을 놀고 프로그램으로 장난을 놀 수 있는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번 부정선거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최첨단 디지털 범죄다. 그러니까 이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정선거야?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범죄다. 이게 첫 번째예요. 가장 최첨단 기법들이 다 사용이 됐습니다. 두 번째, 아니 수거표를 했잖아. 수개표. 이번에 수개표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수개표라고 그러는 게 이만큼이 100페이지쯤 돼요. 아니 200페이지니까 100장쯤 됩니다. 이런 거를 고무줄로 감아가지고 여기 컴퓨터에서 세있다고 그래가지고 갖다 주면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세보고 이게 수개표라고 했던 거예요. 수개표라는 건 나온 거를 한 장 한 장 이렇게 자기가 세야 됩니다. 사람 눈으로 보고. 대만에서는 잡아요. 다음에 읽어요. 읽으면 옆에서 잡아가지고 줘요. 그럼 옆에서 들고선 읽습니다. 읽으면 여기다가 다른 사람이 써요. 모든 과정을 다 볼 수 있도록. 근데 이거는 컴퓨터가 한 다음에 여기서 내가 수개표합니다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게 수개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수개표는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수검표가 한 번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손으로 셌는데 손으로 세긴 뭘 세? 이번에 손으로 센 거 없어요. 손으로 셌다는 게 이거예요. 잡아놓고 이게 잘못된 거 없는데요. 이게 수검표라는 거였다. 세 번째, 컴퓨터로 2번이나 세했는데 어떻게 잘못이 있느냐?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기계가 컴퓨터입니다. 프로그램은 사람이 만듭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상한 나쁜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미국 조야에 나는 이런 사람을 알아. 내가 미국에서 생활을 잘해서 미국의 훌륭한 정치인을 제가 좀 압니다. 상원 의원 압니다. 하원 의원 압니다. 아니면 기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얘기해 주시고 혹 저랑 연결을 좀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음에 지금 미국도 11월에 대선이 있어요.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우편 투표로 부정선거가 저질러질 것이라는 의혹, 두려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272만 표의 관외 사전투표 가운데 110만 표가 잘못된 거였어요. 이 110만 표라는 거는 월터 미베인 박사가 얘기했던 만들어진 잘못된 투표가 110만 표쯤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이 맞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좀 퍼뜨려 주십시오. 미국 주류 사회에 퍼뜨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일 유튜브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듣는 것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이렇게 뭐 해주셨는데 우리 저 한국에서 우리 그 무슨 뭐 블랙 진실 버스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이 데모나 뭐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또 이 버스를 랩핑을 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합니다. 그럴 때 돈이 좀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십시일반 여러분들 그 계좌 보이면은 뭐 1달러도 좋고 10달러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모아주시면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 다음에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저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을 답니다. 답. 거기에 이제 제가 답을 달아요. 한국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한국의 우편 투표에서도 272만 표 가운데 110만 표가 유령, 만들어진 표였다. 이렇게 이제 계속 올립니다. 그리고 be aware or be next.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다음번 재물이 될 것입니다. 라는 홍콩에서 있었던 그 벽보죠. 그거를 이제 띄웁니다. 근데 이분이 수백만, 전 세계에서 오는 수백만 개의 답변 때문에 그걸 잘 못 보실 때가 있겠죠. 그분이 제가 올린 그 글을 보고 다시 한번 이런 게 있었다고 리트윗을 해주신다면 그건 우리 말로 대박이죠. 대박이 될 겁니다. 저는 이번 선거 캠페인 도중에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런 그 우리 쪽 상황을 언급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믿지도 않는 거예요. 다음에 상상. 알 수가 없으면 상상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돼서 잘못됐다는 말이구나. 근데 거기에 이제 마음을 닫는 게 있고요. 하나. 지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자기가 떨어졌는데 만약에 이번에 선거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선거를 해놓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좀 덜 떨어진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에 시장,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무슨 어디 이런 걸로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다음에 다음번 선거에 나오고 싶은 사람들은 똑같은 이유로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참고 다음번에 부산시장 되고 서울시장 되면 되니까 이번에 괜히 얘기하지 말자. 그럼 표가 깎인다.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당선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선된 사람이 지난 자기가 이긴 선거가 잘못된 선거다,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기 부정이 됩니다. 자기는 부정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됐다. 이러니까 대개 당선된 사람들은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은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조용히 해. 나는 붙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번에 총선에서 졌지만 다음 대선에서 이기면 되지. 이기긴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왜냐? 이번 선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대선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총선보다는 10배, 100배 더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써먹은 부정선거의 기법을 다음번에 안 써먹어요? 안 써먹으면 바보지. 저라면 써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많은 증거가 드러난 이번 선거에서 이 부정선거라는 걸 잡아가지고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대요. 저한테 극우랍니다. 극우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극우네. 네? 극우 왔는데 바쁜데 여기 워싱턴에서부터 오고 그랬으니까 다 극우네. 제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당직 또 국회직으로 맡은 게 29개입니다. 감투가 29개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29개 감투를 준 제가 극우였으면 지난 20대 국회에 있었던 우리 자유한국당은 극우정당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는 일 잘한다고 저를 29개나 대변인, 인천시당위원장, 홍보위원장, 원내대변인 뭐 해서 29개의 직위를 주었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써먹고 이제는 나오니까 제가 극우예요? 극우라고 여러분들 극좌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극좌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극우라는 얘기는 듣죠. 그러면 이 극우라는 말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좌파가 만들어낸 거예요. 좌파가 만들어냈으니까 극우라고 공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저를 극우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좌파라고 봐야죠. 근데 우리 당 내에서도 저를 극우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문제가 많은 겁니다. 문제가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신당 창당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들고 나는 것, 이 행보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파 분열이라는 또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종합해서 여러분과 상의해서 저의 진로를 정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만 배가 고픈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제 배가 고프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배가 고플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 인류 가운데 저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악한 자나 불의한 자나 또는 거짓된 자가 대한민국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여호와여 정직한 영을 받고 정직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민경욱 전 국회의원을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대한민국의 큰 기둥과 리더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를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람 만사람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장차 구름대처럼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귀한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밤에 또 이 음식을 먹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음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도식 목사님 나와서 폐회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규병 목사. 행사 폐해. 못 보셨어요? 8시로 듣고 왔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방에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우리 장 이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내빈 소개 좀 해주시면